이정록 씨의 의자를 보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뭐 던진다는 거는 이제 그냥 한 소리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뭐랄까 의도적인 시의 느낌 주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귀적인 느낌이 나죠. 예. 아무튼 한 소식을 던지신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어머니의 말을 지금 간접 인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직접 인용이면 따옴표가 쓰일 텐데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쓰이지 않았죠.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뭘까요? 아이고, 자꾸 이거 눌러. 의자, 의지할 곳이죠. 앉을 곳,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꽃도 열매도 다 그것이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갑자기 삶에 대한 성찰, 라는 깨달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주말에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자,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화자 나를 의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큰 의지가 되어드렸지. 아버지가 너 보면 좋아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다녀와라. 그 다음에 이따가 침 맞고 와서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지푸라기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또아리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그것들도 식구인데 라는 말, 그러니까 참외와 호박도 식구로 표.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의자를 내주겠다. 지푸라기를 깔고 또아리를 바치겠다라는 것은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무언가 의지하며 살고 서로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외밭과 호박 거기에 있는 것들도 역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 내가 또 그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그럼 나중에 또 걔들이 나의 의지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보시면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자,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을 빌어,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투로 어머니의 입을 빌어서 삶에 대한 깨달음,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의지를 주며 의지가 되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습니다. 의자. 일단 상황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정서 및 태도. 사실 뭐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난데, 신기한 게 화자는 난데 화자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사투리의 사용. 어머니의 말씀이 사투리
방언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이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분의 다른 시를 보면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어요.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하세요. 그릇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릇이라고 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방언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방언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시를 쓰신 거예요. 아무튼 어머니가 소재로 자주 등장을 하시네요. 아무튼 사투리의 사용이 있고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를 활용했다. 의자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 전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 의지할 대상으로 보인다. 결국은 세상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성찰입니다. 깨달음. 그 다음에 꽃과 열매도 다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제가 괄호에 쳐놓은 거는 이제 제가 파악한 바를 괄호에 쳐놓은 건데 꽃과 열매도 다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결국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는 확장적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게 다 그렇다. 아이고 삶이 다 그렇더라.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들 그렇더라. 다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가더라. 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참외밭에 지푸라기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라는 이건 이제 자연친화적 인식이 담겨 있죠. 그 참외와 호박을 식구라고 표현을 해요. 결혼해서 산다는 게 별거냐?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 별거 아니다.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거,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